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머릿속엔 수많은 고민이 떠오르죠.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할까? 내가 가진 자산으로 버틸 수 있을까? 친구들과 모이면 이런 이야기로 대화가 끝이 나고 밤이 되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작 얼마나 필요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거나 뭐 되겠지라는 희망에 기댈 뿐입니다. 정말로 내가 은퇴 후에도 안락하게 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확실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노후 1억이면 충분할까?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은퇴 후의 삶을 꿈꿉니다. 느긋하게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즐기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길 바라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노후에 얼마나 필요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히 몇 억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고 물가는 매년 오르며 예상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1. 평균적인 생활비로 정말 충분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평균 생활비는 한 달에 약 25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부담스럽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생존만 가능한 금액일 뿐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병원비, 취미생활비, 여행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례 1. 은퇴 후 의료비로 무너진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연금으로 생활을 계획했지만 남편이 예상치 못한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로 7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재활치료와 약값이 매달 추가되면서 연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았고 김씨 부부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론 의료비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2. 노후에 의외로 큰 지출 유지 비용.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주택 유지 비용과 생활 유지비입니다. 집은 이미 마련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일이 생깁니다. 수도, 전기, 가스비 같은 공과금도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로 재정난에 빠진 이씨. 이씨는 퇴직 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3년 후 난방 문제로 큰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난방 보수비로 1천만 원, 옥상 방수 공사비로 800만 원이 들면서 적금까지 깨야 했습니다. 이후로는 매년 유지비와 관리비가 늘어나자 꿈꾸던 전원생활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론 주거 비용은 은퇴 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예상 못한 은퇴 후의 인생길이. 우리 시대의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인생이 너무 길어서 문제입니다.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자산을 어떻게 유지할지 계획이 없다면 노후는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례 3.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박씨. 박씨는 은퇴 당시 3억 원의 자산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자산은 점점 줄어들었고 80대가 되었을 때에는 연금 외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지만 박 씨는 그 과정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자존감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고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오래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의료비와 예비비를 위한 별도 자금 마련. 의료비는 노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선택. 큰 집이나 고비용 전원생활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유지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거나 작은 공간으로 이사해 유지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자산 운용 계획. 100세 시대에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 외에도 투자나 안정적인 수입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론: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험하다. 50대, 60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나만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는 그 답을 정확히 알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나를 위한 계획을 시작하세요. 전문가 칼럼 당신의 노후 얼마가 필요할까? 를 넘어 어떻게 준비할까? 로 답을 찾자.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후에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과 저축을 대조해 보지만 결국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돈이 충분할까? 물가는 얼마나 오를까?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를 넘어 어떻게 준비할까? 로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짜 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노후 준비의 핵심 원칙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예측 가능한 비용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하라.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매달의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물론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부모님 부양비, 자녀 지원금, 주택 유지비 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천 방안. 비상자금 계좌 만들기. 비상자금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준비해 두세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점검. 노후에는 보험이 곧 자산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의료비 폭탄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올수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소득의 다양화를 통해 자산의 수명을 늘려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의존하는 수입원은 연금과 저축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예상보다 적고 저축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산을 30년, 4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안. 부분 은퇴 개념. 도입. 퇴직 후에도 능력을 활용해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지속하는 것은 소득을 다양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 자격증 활용 또는 소규모 창업을 고려해 보세요. 안정적 투자, 수단 확보. 노후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투자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 채권형 펀드, 월지급식 상품 등이 추천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산을 재검토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은 유지하라.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소득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자산 고갈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실천 방안.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 도입. 큰 집이나 고급차 대신 유지비가 적게 드는 실용적인 생활 환경으로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했다면 큰 집을 줄이고 도심 외곽으로 이주해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 활용.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기보다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주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보세요. 4. 당신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서 건강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건강은 단순히 삶의 질을 좌우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관리는 곧 의료비를 줄이고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실천 방안.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요가 또는 근력 운동을 포함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식습관은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5. 관계가 재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기억하라. 노후에 접어들수록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결국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관계는 심리적 안정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방안. 가족과의 재정 협의, 자녀의 학자금 지원, 부모님 부양비 등 재정적인 문제는 미리 투명하게 논의해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친구들과의 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가 됩니다. 6. 노후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미룹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은 결국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실 노후 준비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다. 50대, 60대의 우리 세대는 과거와 다른 은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 높아진 물가, 그리고 늘어나는 의료비는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 당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노후 플랜을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준비할까? 의 답을 찾으세요. 당신의 노후는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